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1학년 때 도서관에 다닌다고 선배들 사이에서 유명했대요. 원하는 학과여서 미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성공하고 싶어서 전 그 누구보다 학점 관리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학교생활, 시간 활용, 시험기간, 벼락치기 등등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오늘은 학점관리 공부법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지방대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 차석은 총 2번을 하였고 이때 상위 5%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은 20대 여자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좋은 학점을 받아서 서울권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게 목표였어요. 제가 지금껏 서울에서만 살다가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서 처음으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은 꼭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 같아요. 또 서울권 대학병원이라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돈도 많이 줄 것 같고 그곳에서 일해보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 하나만으로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놀지 마세요. 보통은 교양 아니면 전공기초일 테니까 공부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다들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할 때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은 좋은 학점을 받기가 수월해요. 또 이때 공부를 해두어야지 중요한 전공 과목을 배우는 2, 3학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졸업 예정자나 기졸업자로 취업을 하게 될 때 4년 동안의 평균 학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1학년 때 학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거 아시나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4학년 때는 학점이 3점 초중반 정도로 관리를 거의 못했었는데 1학년 때 4.3대를 찍고 베이스를 탄탄하게 깔아두니 최종 학점에서는 이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1학년 때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호학과 공부는 암기왕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외울 것도 많고 워낙 내용도 방대한 편이에요. 그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공부법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잔머리를 굴려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학점 관리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 계획서 분석하기예요. 첫 수업을 듣기 전에 수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고 가는 걸 추천을 해요. 수업 계획서는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 및 수업 방식을 기술해 놓은 문서인데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프린터해서 매 수업마다 지참하면서 들고 다녔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수업 평가, 진행 방식, 주제 목차, 교육 방법이에요. 수업과 진행 방식에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 학점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발표, 시험, 과제, 실습 등등 이 과목에서 내가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될지 파악을 하기 좋아요. 교육 방법에서는 PPT 문서로 수업을 하시는지 전공 서적으로 수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책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전공 서적 값이 정말 비싼데 무턱대고 모든 과목을 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주제 목차를 보고 선행할 내용과 제출 과제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과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시험 기간이랑 겹치지 않도록 미리 해두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분석하면서 대략적인 한 학기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첫 수업 OT는 꼭 필참하는 거예요. 보통 수강 신청을 하고 첫 강의 때는 간단한 OT만 진행하는 편이잖아요. 이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각을 하거나 결석하는 분도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부터 성실하게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첫 강의 OT 날에 과제나 시험 안내를 해주시고 그 뒤로는 추가 안내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수업 일정이나 시험 범위, 과제 평가 기준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 추가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강의 전 수업 선행 학습하기예요.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주제를 참고해서 강의 시작 전에 미리 훑고 오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1, 2학년 때 주로 했던 방법이고 3, 4학년 때는 바빠서 잘 못했는데 전날이나 수업 시작 전 10분이라도 미리 선행학습을 한다면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수업 끝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1, 2학년 때 배우는 전공기초 과목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나 동기들한테 가서 잘 모르거나 궁금한 걸 잘 물어보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생리학이나 병리학과 같은 과목은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작용과 기전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이고 중요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문을 하다 보니 동기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나중에는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기억을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그날 배운 건 그날 저녁에 복습하기예요. 제가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복습하는 습관인데요.
고3도 아니고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매일 저녁에 공부를 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간호학과는 그렇게 해야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었고 이동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 필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매일 저녁마다 그날 배웠던 수업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리마인드 했어요. 첫 번째는 나만의 공부 장소 정하기입니다. 제가 4년 동안 공부했던 장소로는 도서관, 집, 카페가 있는데요. 계속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쉽게 질려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분도 전환시켜줄 겸 공부 장소를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각 장소마다 공부법을 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우선 도서관에서는 책이나 프린터물을 읽거나 추가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공부를 하러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자극을 받아서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도서관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더 자유롭고 사람들 대화 소음이 들리다 보니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주로 넓은 거실을 걸어 다니면서 소리내어 읽는 공부법을 이용했어요.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법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핸드폰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원하는 스타일 분석하기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4년 동안 전공 과목 교수님 인물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시험 출제 파트, 과제 서식 스타일, 학습 자료 등등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험 출제를 전공서적에서 많이 낸다던가, 프린터물에서 낸다던가, 국가고시 문제집에서 낸다던가, 직접 창작을 하신다던가 등등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고 공부를 시작하느냐, 이걸 모르고 공부를 시작하느냐는 정말 달라요. 또 과제를 중요시 여기는 수업이라면 다른 과목보다 과제 제출에 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기도 하고 지각하면 큰 마이너스를 주시는 분들 강의는 수업 전에 신경 써서 더 일찍 강의실에 도착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지 방향을 잡아가기 좋아요. 세 번째는 과 동기 선배들이랑 친해지기입니다. 친한 과 동기들, 선배들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교수님 스타일을 분석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가려는 그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대학 생활에서는 먼저 베푸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밥이나 커피를 산다던가 아니면 프린터 자료를 뽑을 때 동기들 것도 같이 뽑는다던가 등등 사람 대 사람으로서 친절을 베풀 때 호구가 되지 않게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좋아요. 또 친한 선배 한두 명쯤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는 걸 추천을 해요. 후배가 시험 기간에 기프티콘 하나라도 쓰면 너무 반갑고 귀엽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질문하기도 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USB에 과자를 챙겨주셨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USB 파일 정리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USB 하나 제대로 만들어두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USB를 하나 사서 먼저 학년별로 큰 폴더를 4개 만들고 그 안에 1학기, 2학기를 분류합니다. 그 분류에 맞춰서 과목별 폴더를 또 생성하고 과제나 공부 관련 파일들을 모아 관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보고 싶은 파일을 급하게 찾을 때 바로바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3, 4학년 수업을 들을 때 1, 2학년 자료가 필요했던 적이 꽤 있었기 때문에 USB 정리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스터디메이트랑 같이 공부하기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같이 공부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스터디메이트를 두면 좋아요. 친한 친구와는 별개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서로 자극도 되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걸 편하게 질문하기도 하고 암기 퀴즈 문답으로 서로 테스트해주고 실습 연습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봐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수업 내용을 소리내서 다시 강의해보기입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1절 안 하고 수업 내용을 음성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노트 필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 기억에도 훨씬 더 잘 남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첫 번째는 남는 자투리 시간 이용하기입니다. 점심시간, 공강시간, 이동시간 등등 남는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수업도 듣고 알바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빨리 가지만 그 안에서도 붕 뜨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토익이나 전공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토익 단어 몇 개 더 읽을 수 있고 전공 유의물을 이렇게 쓱쓱 보면서 넘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메모지 이용하기입니다.
저는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메모지에 적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이거는 꼭 하고 자겠다는 신념으로 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못한 게 있다면 그 다음날로 미루거나 주말에 하곤 했는데 사실상 복습은 배운 그날에 바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속 거절하기, 약속 일찍 나가기입니다. 일단 저는 시험 보기 2, 3주 전에는 친구들이나 애인을 만나서 놀지 않았어요. 사실 놀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학업에 소홀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의 선에서 둥글게 거절을 할 줄 아는 강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나야 하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근처 카페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해요. 사실 저는 벼락치기는 비추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락치기를 해야 한다면 문제집을 이용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문제랑 답을 형광펜으로 치고 눈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휙휙 넘겨봅니다. 이게 은근 효과가 좋더라고요. 사실 다 중요하지만 저는 공부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습이랑 과제는 조금 못해도 크게 티가 안 나는데 공부는 하나 차이로 등수가 쫙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학점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 시간 활용, 시험 기간, 벼락치기 등등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